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최근 나온 6.21 대책 중 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경우의 수, 그리고 기대 효과 등을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생 임대인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계약한 임대인에 대해서 상생 임대인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료는 5% 이내로 인상해도 되지만 동결하거나 인하해도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직전 계약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직전 계약이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계약만 인정을 합니다. 즉, 직전 계약의 기준이 되는 기존 전세 기간이 1년 6개월이 되기 전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재계약을 하게 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안 되려면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됩니다. 헷갈리는 점을 경우의 수에 따라 Q&A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갭 투자하여 전세를 승계받았다. 전세 계약 만기 2년인 올해 8월 5% 이내로 전세금을 인상해 재계약을 하게 되면 상생 계약이 적용이 되나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안 됩니다. 승계한 전세 계약은 직전 계약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전 계약과 상생 계약의 임대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을 살 때 승계한 전세 계약은 이전 집주인이 한 계약이기 때문에 직전 계약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2020년 10월 갭투자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의 세입자가 2022년 8월이 전세 계약 만기입니다. 그래서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전 화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승계한 전세 계약은 직전 계약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재계약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8월부터 1년 6개월 후인 24년 2월 이후부터 5% 이내로 상생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만기가 2024년 8월이죠. 이때 이제 재계약을 해서 전세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재계약을 최소 2년 동안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2026년 8월 2회차 전세 만기가 되겠죠. 이때 집을 양도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임대인 A가 21년 3월 주담대를 받아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후 전세 세입자를 바로 구해서 2023년 3월 전세금을 5% 이내로 인상을 하면 상생 계약으로 인정을 받을까요? 결론은 인정받습니다. 임대인이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전 계약으로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담대는 상생 계약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닙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 시점에 바로 전세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생 계약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신규 아파트는 당연히 직전 계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 계약을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이거는 뭐 쉬운 답변입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상생 계약을 맺은 후 바로 집을 매도해도 2년 거주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같은 경우에는 2024년 8월에 이제 재계약을 해가지고 2회차가 상생계약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집을 바로 매도를 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재계약은 최소 2년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8월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 2024년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바로 판다. 그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겠죠. 즉 상생계약을 맺고 2년 계약을 유지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계약을 해야 될까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분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즉 전세 만기가 24년 12월 30일을 넘어도 즉 예를 들어서 전세 만기가 2026년 10월 30일이어도 상생 계약만 24년 12월 31일 전에만 하면 됩니다. 질문 여섯 번째입니다. 24년 12월 31일 전에 상생 계약을 맺은 후 다음 계약 때 5% 초과의 시세대로 계약을 해도 나중에 이 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인정이 될까요? 인정받습니다. 한번 상생 계약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시세대로 올려받아도 상생 계약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일곱 번째입니다.
저는 다주택자입니다. A주택은 세를 주면서 상생계약을 맺고 B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B주택을 남겨두고 A주택을 팔면 A주택 양도세를 면제를 받나요? 답은 아닙니다. 결국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는 1가구 1주택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즉 A주택을 팔 당시에는 2주택이므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표로 정리를 하자면 A주택을 지금 전세를 주고 있고 이걸 상생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B는 지금 B주택에 실거주를 하고 있죠. 지금 상생계약한 A주택을 판다고 했을 때 이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안 됩니다. 그럼 지금이랑 무엇이 다른가요? 법 취지는 다주택자를 포기하고 1주택자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퇴로를 뚫어놓지 않다 보니 팔래야 팔 수가 없습니다. 이 A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혜택을 주어야 사람들이 많이 주택을 내놓을 텐데요. 지금은 이거에 대한 제도 개선이 없는데 과연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많이 내놓을까요? 질문 8번째입니다. A, B, C 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입니다. A와 B는 상생계약을 맺었고 C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C주택을 남겨두고 A, B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질문 7번째하고 동일한 맥락입니다. 상생계약을 맺은 주택을 마지막으로 팔 때만 혜택을 줍니다. 즉 A, B주택을 팔 때는 혜택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채가 상생계약을 맺은 주택일 때만 그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예시를 들면 A, B주택 모두 상생계약을 한 주택이며 이 A, B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되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A주택을 팔 때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고 B주택을 팔 때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이 A, B주택을 다 팔고 C주택 하나만 남았을 때 이 주택이 상생계약을 했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9번째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한 계약갱신 청구를 받아준 임대인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가 있나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될 수 있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어쩔 수 없이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려준 경우에도 인정은 받습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임차인과 두 번째 임차인이 다른 경우는 관계가 없나요? 상생임대인 제도의 핵심은 임대인이 같은 것입니다. 임차인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계약과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서 계약한 두 번째 계약의 임차인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두 계약의 임대인은 반드시 동일해야 됩니다. 질문 11번째입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1년 6개월만 살다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5% 이내 계약을 한 경우는 상생임대인으로 인정을 받나요?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중간에 나간 경우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 번째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두 번째 계약은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두 번째 계약을 한 임차인이 1년 6개월만 살다가 나간 경우는 상생임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질문 12번째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전세만 적용이 되나요? 반전세나 월세에도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계약의 임대 형태는 보통 전세였지만 두 번째 계약의 임대 형태가 월세가 참 많죠? 그래서 법이 정하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만 따른다면 상생임대인이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계약과 두 번째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공백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가 공백 없이 연속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다만 두 번째 계약이 제도가 만료되는 2024년 12월 31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되겠죠. 이 제도의 기대 효과 및 시사점입니다. 결론은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다주택자에게 실효가 없습니다. 상생 계약을 해도 결론적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을 유지한 후 그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다른 주택들은 팔 때 양도세 혜택이 없습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주택을 임대해주고 자신도 전월세 살고 있는 임대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전월세 물량이 풀리려면 다주택자 물량이 많이 풀려야 되는데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이 없다면 굳이 누가 상생 임대인이 되려 할까요? 두 번째, 상생 임대인 제도의 핵심은 2년 실거주 요건을 배제해 준다는데 이것도 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인기 지역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어차피 비규제 지역은 2년 실거주 요건이 없어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입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규제 지역의 주택들에 한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다주택자가 굳이 상생 임대인을 안 해도 대부분 여러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똘똘한 한 채는 본인이 실거주하려 합니다.
이 실거주한 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굳이 1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임대해줄 임대인들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상생 임대인 제도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 및 해제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물가 상승률 그리고 집값의 상승 및 하락이 규제 지역 선정 및 해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들어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집값은 보합 상태라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상은 해제될 요건을 충분히 갖고 있으나 규제 지역을 다 풀어버리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 비해 규제 지역을 해제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실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이를 기다리는 임대인들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기다리면 곧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5% 전세금밖에 안 올릴 임대인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1주택자라면 어차피 2017년 파리 대책 전에 취득한 사람은 실거주를 안 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취득 당시에는 비규제 지역이었으나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됐어도 조정 대상 지역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안 하더라도요. 이번 대책 발표는 2022년 8월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든 제도 개편을 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계속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법이 두더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수를 명확히 알고 있는 임대인이 얼마나 될까요? 어찌되었든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제도 개편을 계속 유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